저희는 이제 AI 시대에서 A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블록체인 학회에서 블록체인이랑 이제 엮으려고 이제 밈이라는 생태계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좀 가벼울 수도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볍게 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팀 이제 저 남민우고요. 저희 수호님 있고 근탕님, 민규님 같이 했고 이제 우리 발표의 순서는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제 AI 깐부죠? AI 깐부를 왜 만들기로 했는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요즘 시대에서 AI를 못 쓰면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AI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빌딩하고 연구를 하면은 좀 더 빨리 이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좀 녹여내보고 싶다.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랑 그리고 해당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면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 반복뿐만 아니라 이제 복잡하고 창의적인 작업까지 요즘은 자동화돼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발전도 예상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이 0원에서 지금 1억 4천이죠. 1억 4천만 원이 되는 시장이지만 이제 뭐 결국에 이제 유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밸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장 빠르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민코인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민코인으로 한번 해보자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AI 에이전트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한국의 트렌드를 파악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만한 민코인 콘텐츠를 자동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번 이 질문 한번 던져봤고요. 그럼 가치를 만들기 전에 이제 민코인 현재 오늘 기준이죠. 오늘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26,157개 새로운 민코인 탄생을 했는데 놀랍게도 157개만이 덱스에 상장을 했어요. 덱스에 상장이 된다는 의미는 이제 버려지지 않고 이제 유저들이 계속해서 홀딩을 하고 구매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생존율이 0.6%밖에 안 돼요. 24시간 동안. 그러면은 어제고 오늘이고 내일이고 계속해서 트렌드가 바뀌는 세상에서 이제 0.6%만 살아남는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완성도가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라고 봤거든요. 그럼 타이밍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에이전트다 라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이제 여기서 근거를 좀 잡자면은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엄령을 선포했을 때 이제 2시간 만에 4,200%가 올랐는데, 이제 이만큼 빠르다, 그만큼 속도가 생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속한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AI 에이전트가 굉장히 필수적이라 느껴지는데, 하지만 하나로는 이제 여러 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 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산업시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시대가 빨리 발전했듯이 AI도 이제 공장처럼 돌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AI가 많아지면 당연히 정보량이 많아질 텐데, 이제 우리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면은 매트릭스 생태계에서 이제 모피어스랑 쿵푸라는 장면이 있는데, 쿵푸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바로 싸울 수 있게 돼요. 그거는 바로 이제 데이터를 바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한국말인 쿵푸가 콩푸가 있고요, 쿵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콩푸가 들어가면은 콩푸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이게 바로 다들 알다시피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증상이고,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에이전트의 핵심은 LLM, 우리 모델들인데, 이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환각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데, 이런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6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롤플레이, 가드레일, 그리고 툴에 좀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너의 역할은 리서처고 콩프에 대한 자료를 찾아 요약하는 게 목표야. 포커스가 곧 가드레일이 될 거고요.
두 개의 의미가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사용하고 찾은 내용은 잊지 마 하고 요즘 이제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원칙을 정해서 이제 에이전트가 똑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요즘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되게 광범위하고 뭘로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좀 찾아보니까 랭체인이 있고 오토젠이라는 게 있고 크류 A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크류 AI가 가장 입문하기 쉬웠다. 그래가지고 크류 AI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송욱 간부께서 하실 겁니다. 저는 장승훈이라고 하고요. 이제 전체적인 크루 AI의 프레임워크 설명하고 이제 저희의 프로덕트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크루 AI는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총괄자, 부서, 그리고 밑에 사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요소는 에이전트입니다. 롤하고 꼴하고 백그라운드를 정해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지를 정해주고, 만약에 업무가 들어왔을 때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거고요. 마치 개인 사원과 같은 친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에이전트를 써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똑똑은 한데 정말 융통성이 없는 친구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융통성을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알잘딱을 어떻게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에이전트가 하게 되는 태스크입니다. 사실 태스크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계를 할 때 한 시간으로 따지면 2, 태스크는 한 8 정도 썼는데, 그만큼 태스크가 중요하고 얘가 알잘딱을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얼마나 구체적이고 제한사항 이런 것들을 좀 잘 정해줘야 정확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는데 마치 회사에 매뉴얼이 있는 업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툴입니다.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가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조금 더 일을 정확하게 출력물을 뽑아내고 일관성 있게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함수 같은 API 같은 거를 주어주고 이 API를 호출을 해서 결과값을 반환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툴이고요. 마치 복사기와 같은 겁니다. 너 이거 글 이렇게 복사해줘 했을 때 만약에 에이전트한테 그냥 시켰으면은 마치 손글씨로 그냥 복사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툴을 지어주면 복사기로 복사를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크루입니다. 크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 태스크, 툴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팀 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고요. 마치 부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디자인 부서 안에 디자인을 뭘 하는 친구, 또 디자인을 폰트를 만든 친구,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 친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나누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디자인 부서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 간의 또 협력을 도와주는 게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크루끼리 협업을 하여 이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플로우는 왜 필요하냐? 이제 사용자 입력과 분기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드로 인풋을 받고, 만약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분기도 정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들끼리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총괄자가 이제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오버뷰인데요. 저희의 프로덕트 오버뷰고요. 우선은 저희는 텔레그램으로 인터랙션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트렌딩 스크래퍼 프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아까 말했던 에이전트들의 집단이고, 이 친구들은 트렌딩을 수집 및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뽑아내고요. 왜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왜 트렌딩인지에 대한 설명도 짤막하게 같이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서치를 할 때 그냥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넣었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뽑아내는데 Y 트렌딩을 넣으면 더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유저 인풋이 들어갑니다.
한 5개 정도를 뽑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내가 이재명을 선택을 하겠다. 예를 들어 윤석열을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밈데이터 제네레이터 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생성을 한 거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웹사이트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 메타데이터를 합쳐서 펌프콘에다가 저희는 배포를 하는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렌딩 스크래퍼 크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각 크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트렌딩 스크래퍼 크루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에이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태스크 같은 경우도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2가지를 합쳐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총 4가지의 에이전트가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트렌딩 스크래퍼는 처음에 트렌딩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구글이나 나무위키 그리고 저희는 X 그리고 시그널이라고 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서비스하는 친구들을 선정을 했고 걔네들 트렌딩을 한번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한번 해서 넘길수록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한 번씩 중간에 정리를 하고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리된 거를 이제 교차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교차 검증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해서 여기서 어떤 서비스들이 가장 어떤 트렌드가 진짜 트렌드인가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트렌드를 가지고 한 번 더 최근 이슈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에이전트들은 툴을 가지고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플로우는 이렇게 절차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크루는 컨텍스트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끼리 싱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서 안에 있는 사원들끼리 항상 이제 회의를 진행해서 싱크를 맞추듯이 얘네들도 항상 싱크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태스크를 더 잘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트렌딩 스크래퍼 크루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이전트 하나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이전트를 넣었느냐, 이제 나무위키, 시그널, 구글, X 같은 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트렌드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뽑기로 했고, 왜 뽑아야 되냐면 지금 네이버 실검이 사라졌고요.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시간 검색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나무위키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쓴다고, 그냥 실시간 알긴 가장 좋다라고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외에도 X나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X 같은 경우는 서브컬처를 좀 주로 이루고요. 시그널과 구글 트렌딩은 검색 엔진에서 서칭 그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도 될 수 있겠죠. 유튜브도 사실 인기나 그 급상승 동영상이었나? 그거 누르면은 이제 최근 가장 핫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뺐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렌드를 하나에서만 뽑는다면은, 만약에 X에서만 뽑는다고 하면은 너무 서브컬처 위주로 트렌드가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글에서 뽑으면 또 구글만 많이 사용하는 개발자 위주의 그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다 교차 검증해서 진짜로 반복되는 키워드들만을 뽑아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을 사실 에이전트가 제일 잘할 수 AI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역할을 맡겼고요. 그래서 보면은 꼴이 있습니다. 총 5가지의 키워드를 확인을 해서 이제 서비스에서 발췌해줘.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단어로, 예를 들어서 오타니 홈런, 오타니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오타니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네, 오타니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찾게 만들고, 그 오타니라는 검색어만 뽑아서 다시 검색을 돌려서 최신 트렌드를 Y 트렌딩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컨스트레인트는 좀 일반적인 키워드는 빼는 거였습니다. 뉴스, 라이브, 날씨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컨스트레인을 저런 식으로 넣어줬고, 그래서 퓨샷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의 이그젬플을 보여주는 겁니다. LCK 같은 경우는 LCK 페이커, LCK 젠지, LCK 결승 이렇게 있으면 그냥 LCK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오타니도 MLB 오타니면은 MLB를 뽑고 MLB를 다시 검색어에 넣어서 찾는 게 조금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 그리고 저번에
이거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사마귀를 넣었는데 사마귀가 그 피부에 있는 사마귀가 검색이 됐어가지고 아 드라마에 대한 그 앞에 그 카테고리를 넣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카테고리에 대한 이그젬플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에서 뽑은 거고요. 나무위키에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공통이 되는 김종국을 또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정동원 무면허하고 정동원을 했을 때 정동원을 뽑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렌딩 스크래퍼 크루로 그렇게 뽑아서 밈 데이터 제너레이터 크루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밈 데이터 제너레이터 크루는 네, 목표가 잘못되어 있죠. 네, 목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목적이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전에 뽑았던 트렌딩하고 제가 해서 예를 들어 정동원 이번에 그 교통사고, 무면허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걸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유사 기사를 쫙 수집을 합니다. 쫙 수집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문 내용하고 기사의 내용을 또 추출하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타이얼이 풍작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풍작글도 작성을 하고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생성된 토큰들의 데이터들을 한번 정리해주는 전체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선 총 두 가지 에이전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Summary Translation 에이전트라고 URL을 싹 뽑아놓고 그 URL 안에 있는 본문들을 싹 다 추출해가지고 서머리를 해서 트랜스레이션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여러 개를 취합해서 200에서 300단어로 영어로 번역을 하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근데 여기서 얘가 하는 중요한 일은 요약을 할 때 사실 밈토큰은 한국에서 사는 분량보다 외국에서 더 많이 사니까 영어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태스크를 이 친구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티클 URL을 뽑아낸 거를 만들어라. 그리고 보면은 컨스트레인트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200자에서 300자 많이들 쓰시는 형식이죠. LLM 언어 그냥 채팅으로 쓸 때도 두세 줄로 요약해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네, 저희도 그렇게 컨스트레인트를 다양하게 줬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에이전트는 제너레이터 크루 안에 있는 두 번째 에이전트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밈코인 컨셉과 풍작글을 작성하는 친구입니다. 풍작글을 작성을 어떻게 시키냐, 얘한테 풍작글을 작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왜 풍작글이냐 그랬을 때 블록체인 용어와 한국 이슈를 좀 결합을 해서 밈 토큰의 성격에 맞게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풍작글을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꼴은 너는 세타이얼, 그러니까 풍작글을 만들어라. 풍작글을 만드는데 재밌는 이제 영어 설명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되게 100자에서 250자 목적을 줬고요. 그리고 톤 앤 스타일을 정합니다. 풍작글을 썼을 때 사실 너무 가학적인 내용이거나 너무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톤과 스타일을 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물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퓨샷 기법을 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피처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 웹 페이지를 만들 건데 그 웹 페이지에 들어가는 피처들을 이제 어떻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그젬플로 보여주면은 이거에 맞춰서 더 잘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밈데이터 제너레이터 크루는 밈데이터 제너레이터 크루에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거는 검색과 추출 등 단순 대량 작업 같은 경우는 플래시라이트 모델을, 그러니까 제미나이를 저희는 썼고요. 플래시라이트 모델을 쓰는 게 가장 좋았고, 그리고 글쓰기 등 같은 좀 고차원적인 작업은 당연히 프로 모델을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구글은 서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구글 서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LLM 쓰실 때 고려하시면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모델 사용으로 좀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바나나로도 이번에 나노바나나로 해서 저희 밈토큰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크루를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 마지막 크루는 웹사이트 디벨로퍼 크루입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친구고 밈토큰 분위기에 맞는 웹사이트를 만들자. 그래서 토큰 분위기를 추출하고 컨텐츠를 작성을 해서 분위기 기반의 디자인을 선택을 하고 정적 웹사이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옆에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민 무드 큐레이터랑 디자인 리코멘더인데 이제 무드를 뽑아서 이제 거기서 디자인 시스템을 결정을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밈 토큰 사이트의 분위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만들자. 근데 왜 밈 토큰 사이트가 무드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제 좀 밈 토큰 사이트는 캐주얼하고 좀 대충 만든 랜딩 페이지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좀 밈 토큰의 아이덴티티를 담으려고 하면은 결국 토큰의 느낌과 웹사이트의 느낌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분위기를 뽑아서 카탈로그에서 디자인 시스템을 뽑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밈 무드 큐레이터는 이제 무드를 뽑아냅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냈던 네임 심볼 디스크립션으로 무드를 뽑아내고, 무드는 총 3가지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뭐 ambitious, playful, empowering이라고 단어 3개를 뽑아내고, 그러니까 점점 차원을 축소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하게 디자인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도록 description에서 3단어로 줄이고 이 3단어에서 한 번 더 줄입니다. 네, 한 번 더 줄여서 총 감정을 17가지로 나눴거든요. 17가지 감정에서 저희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17가지에서 한 가지를 무조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근데 만약에 뭐 흥분이나 재미 솔직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 알아서 해라, AI야. 그래야 좀 더 다이나믹하게 웹 페이지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AI의 자율성을 줬고, 그래서 사이트 그냥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카탈로그가 없을 때 번전입니다. 차은우 입대에 대한 밈 토큰 사이트였고요. 아,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다음 또 카탈로그, 이제는 카탈로그를 적용시켜 봤을 때 두 번째 뭐이고, 이제 3번째 진짜 카탈로그 완벽하게 적용을 시켰을 때 이 정도 랜딩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앞에 내용 좀 뭔가 했을 텐데 차라리 영상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바로 영상으로 보시죠. 아, 안 보여? 잠시만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보호 서버를 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하는데, 이제 크류 AI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크류가 어떤 상태로 태스크를 할당을 하고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각 태스크가 컴플리트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전부 다 이제 CLI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지금 에이전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금주의 신작 등등을 현재 수집을 하는 거고, 여기서 찰리 커크 로제 최근에 총기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에서 4번 선택했더니 오른쪽처럼 서마리를 하고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키워드가 선정이 됐는지, 세타이어가 뭔지, 이걸 대표하는 키워드는 뭔지, 이걸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에 핵심 포인트를 집어내고요. 그걸 바탕으로 메타데이터를 뽑아냈고, 이걸로 이제 관련 이미지들을 넣고 나노바나나로 직접 합성을 할 수 있게끔 텔레그램에서 지원하는 모습이고, 나노바나나로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면 만들고 있죠. 이제 만들어진 모습 이고, 이제 실제로 나노바나나로 만들어졌고요. 이제 잠시만요. 네.
그 전에 이제 키워드 뽑아내는 부분이 사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한 번쯤 보여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밈토큰 메타데이터가 현재 킴고은이죠. 킴고은을 바탕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잡았고, 이제 세타이어 풍자를 하고 피처 관련된 게 이제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단순해요. 단순하게 아까 그냥 설정해줬던 것만으로도 에이전트가 한 지금 한 18개가 되는데 18개를 한 번에 협업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이거 바탕으로 이제 잠시만요. 이제 우리 제가 만든 펀펀 서버에서 밈토큰 넷플릭스 코인 바탕으로 이제 바로 코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밈토큰이 어디에 올라가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가 이런 웹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코인을 실제로 펀펀에 배포를 해봤더니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민코인 생태라는 게 사실은 이런 컨텐츠보다는 이제 하이프와 키워드 기반으로 움직이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이런 애니메풍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 친구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8개 토큰을 배포를 했는데 이제 각각의 전략을 해봤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생존율이 0.6%밖에 안 되고 2024년 대비 지금 사실상 밈토큰 생태계가 죽었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트로 뭔가 돈을 벌었다라기보다는 에이전트로 빠르게 트렌드, 한국 트렌드를 한번 밈토큰 생태계에 배포를 해봤다의 의의를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만들었는데 이제 민코인 시장의 본질은 자본과 마케팅이고, 이제 윤석열은 진짜 특별 케이스라 가지고 블랙스완급 이슈를 제외하면 유의미한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AR 자동화 능력보다는 이제 인간의 전략적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봤냐? 사실 아까 쭉 살펴봤지만 에이전트를 활용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배움을 겪었는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다수의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각 에이전트가 실행되는 속도보다 서버가 실행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구축할지 이제 아키텍처링이 훨씬 더 중요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펀펀에 지금 한 3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0.1솔 정도 남았어요. 30만 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배포 비용과 수수료 비용으로 다 나갔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API 특성상 저희가 오후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그 LLM 응답이 아예 안 오는 현상을 겪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프로덕션으로 만약에 에이전트를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자체 모델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QA를 QA 받겠습니다. 그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만약에 트렌드가 네. 뭐 디즈니에서 새로운 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디즈니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 건데 거기에 대한 저작권 같은 그런 그걸 생각을 하셨는지. 밈토큰 생태계에서 저작권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제 뭐 윤석열로 토큰을 만들던 트럼프로 토큰을 만들던 이제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가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만약에 프롬프트를 고도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프롬프트가 이미지 두 개를 자연스럽게 합성해줘 디스크립션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이미지 비전으로 이제 얘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인 거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은 조금 비틀어서 만들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에이전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초상권이나 뭐 저작권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비틀 수는 있습니다. 네. 마케팅 문제가 있다면 따로 마케팅 부서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밈코인에 대한 X 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에서 댓글을 올리는 에이전트를 따로 만드는 게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차라리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그냥 메타데이터에다 집중을 했는데 사실상 민코인 생태계에서는 커뮤니티 이제 테이크오버라고 해가지고 커뮤니티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X 위주로 돌아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요즘 K-팝이나 이런 게 핫해가지고 민코인에도 먹히지 않을까 했는데 CR도 안 먹혔고 네, 아예 니즈가 다르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네. 사용한 LLM이 어떤 것들을 쓰셨나요? 플랫폼에서 연결했을 때 API 키를 다 조율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 쓰셨어요? 저희가 지미니 라이트, 지미니 프로, 지미니 라이트, 지미니 라이트 얘기 그리고 클로드 이렇게 세 개를 썼는데 GPT도 GPT-5까지 다 썼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지미니가 비용 대비 아웃풋이 더 뛰어났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클로드보다 지미니가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글 쪽에 AI 엔지니어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혹시 MCP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나요? MCP 서버 같은 거? 저희는 MCP 서버가 사실은 그 에이전트가 어떤 툴을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MCP 서버라는 거는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툴로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서칭 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크롤링 툴이 있어요. 이 크롤링 툴이 이제 이미지, HTML, 키워드 같은 그 SEO 데이터를 이제 LLM이 알기 좋게 해주는 이제 MCP 서버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MCP 서버를 써봤냐는 질문에는 이제 크루에서는 MCP 서버가 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서 실제로 만드신 건 뭐고 그냥 이용하신 건 뭘까요? 여기서 여기 왼쪽 에이전트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콜렉트 URL 왼쪽 거가 지금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툴 같은 경우에는 그 크루의 AI에서 최적화를 시켜놓은 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다 쓰는 게 가장 좋았고 커스텀 툴을 만들고 싶다면 뭐 예를 들어 덱스 스크리너에서 덱스 정보를 뽑아보고 싶다 그러면 덱스 스크리너 API를 붙여서 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